부록에 대한 거 보기 전에 그래도 지금까지 쌓여있던 질문에 대해서 뭐 그 이유도 많이 쌓였네요. 자, 관련된 내용 피드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등에 보면 인원수에 대한 거, 한 개 시스템에서 10,000명에 대한 건수가 5만 건인 경우 인원수 기준은 10,000명. 요 질문, 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일단, 기준은 정보 주체 수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중복은 다 배제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예요. 홍길동이라고 해서 있는데 A 부서, B 부서, C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이 정보 해가지고 파일로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10개 파일 있고 10개 파일 있고 10개 파일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30명의 정보 주체 수냐? 그건 아니잖아요. 홍길동 한 사람에 대한 거죠. 정보 주체 수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시험에 계산 퀵하게 답변은 드리지만은 혹시라도 의도하신 질문이나 약간 벗어나는 게 있거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추가로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감정보 암호화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안내서에서는 암호화해야 된다. 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본 내용 중에도 안내서 일부에 보면은 개인정보 자체를 암호화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다 민감정보가 포함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죠? 네, 이 부분이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암호화,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얘가 표로 나온 게 있었잖아요. 예, 요거죠. 인텍만 관련된 개인정보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23조 할 때 안 다루셨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보면은 이 생체 인식 정보라고 있잖아요. 얘 그냥 민감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띄워둔 거 있죠? 예. 생체 정보 보호 안내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생체정보 중에서 인증, 식별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생체 인식 정보라고 하는데 원본 정보는 사실상 그냥 스캔 떴으면 그 지문 그대로의 정보가 원본 정보잖아요. 그래서 식별할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적용하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해당되는 정보는 뭐다? 생체 인식 정보 흔히 말할 때 특징 정보라고 말하는데 얘가 뭐예요? 민감 정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법 내용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 또 문제도 풀고 하셔야 되니까는 용어 헷갈리면은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고 그러면 억울하니까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잡아 드릴게요. 자, 민감정보라고 했을 때 일단 얘를 따로따로 나열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고유식별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특정되어 있는데 사상, 신념 이거 했을 땐 사례나 케이스나 범주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카테고리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민감정보 암호화 대상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자체가 전송, 수신 구간에는 다 암호화 대상이죠. 어쨌든 이때 민감정보의 범위 내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생체 정보에 대한 요 내용 언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뭐예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 두 가지죠. 알아볼 식별과 기술적 수단. 그냥 생체 정보는요. 개인에 관한 특징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식 정보는요. 어떤 식별과 기술적 수단. 그래서 민감 정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인식 정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굳이 궁금하시다 따져본다 그러면 이 개인 정보에도 아까 23조에서 언급된 그러한 범주 내의 민감 정보도 다 민감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온 생체 인식 정보와 생체 인식 정보 또한 민감 정보로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다음.
한 것 같긴 한데, 재택근무를 예로 들었죠. 외부에서 접속해서 업무 처리할 때 안전한 인증 수단 필수라는 건요. 이용자의 정보, 즉 우리가 예시로 따지면 그냥 회원 정보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기 수월하다고 했어요. 이용자의 정보를 외부, 재택근무 등으로 접속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뭐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안전한 인증수단. 뭐 플러스 알파로 VPN 쓰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무조건 인증수단은 일단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는 이용자,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라고 하니까 예시로 뭘 들었어요? 사용자. 내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직원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했죠. 이때 처리할 때는 이들에 대한 거는 인증 수단은 써도 되고 VPN만 접속 수단으로 해가지고 안전한 접속 수단을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어, 그나마 이 내용이 길다. 그러면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근데 안전한 접속 수단을 써서, 즉 VPN만을 써가지고 접속해서 처리한다? 잘못된 거다. 안전한 인증 수단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아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드린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었죠. 지금 뭐 플러그인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특이사항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긴 한데, 아니, 제가 이거 저희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요. 그 부록에 대한 건 몇몇 키워드만 할 거라서 굳이 뭐 위로 안 끌어올리셔도 남은 시간 내에 다 커버할 겁니다. 일단 보던 거 마저 볼게요. 그 위에 올리신 거는 요 순서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DB 서버에서 반복화 모듈을 호출한다. 요 부분은 그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개인정보에 암호화 조치 안내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게 좀 되긴 했는데 키사 홈페이지 앞에다가 뭐 키워드를 바꾸면 다양하게 뜨는데 일단 지역정보센터에 자료실이 있어요. 개인정보에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 있는 것들 보통 이제 공개된 자료들로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6페이지 정도 같은데. 네, 여기 있죠? DB 서버 암호화에 대해서 요청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플러그인 방식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위치 자체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는 위치랑 모듈이 호출되고 뭐하고 하는 거랑은 용어에 대한 단어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공개된 요 자료에 따라 참고해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일방향으로 명시되지 않은 건 다 양방향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밀번호 외 일방향 지금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표 82페이지. 예, 보면, 그쵸. 이 표가 아까 남정수학부 조치에서 위쪽에 있었던 거였죠. 예, 요거. 이게 일단은 사용을 국내에서 권장하는 알고리즘의 예시로 여기저기 자료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안내서라던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비크립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종종 쓰는데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 사용하는 거냐, 실제 범위가 궁금하다 했을 땐 요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을 읽을 때 알 것 같은 거랑 막상 현실에 적용할 땐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처럼 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어, 일반 기준으로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알고리즘 표현보다는 패스워드 있잖아. 해시 알고리즘이죠, 굳이. 뭐 따지자 그러면은, 어, 민간 개인 쪽에서는 쓰긴 씁니다. 다만,
솔트 값이라던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고요. 국가망이나 공공이나 검증이 필요한 암호 모듈에서는 아까 지금 우리가 공고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 표에 없는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그 공고하는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 대상 알고리즘 탑재한 그 모듈 사용을 좀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단방향 해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아까 말씀드린 솔트값 적용 여부라던가 뭐 팩터 설정 값이라던가 뭐 이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게 일반적인 그 영향평가나 심사 때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뭐 다 가급적 다 봐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는 먼저 출석에 지정학생 퇴실하시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볼게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IAM 계정에 대해서 액세스키 비밀키 인증 정보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 정보라고 그 인증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인증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그 요건에 충족되면은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생체 인식 특징 정보가 민감 정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정확하게 특징 정보에 표현되어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생체 정보냐라고 했을 때는 생체 인식 정보 중에 특징 정보에 한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체 정보라고 하면 더 바람직하진 않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범주 안에 특징 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본 정보 자체는 여기에서 그냥 일단 가져온 거를 일단 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미 처리해가지고 이게 원본인데 또 기술적 수단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이 특징 정보,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원본 정보는 이 목적 때문에 하니까 여기다 원본 정보로 해서 들어온 거니까 생체 인식 정보 범주 안에 민감 정보로 취급되는 특징 정보가 있다. 그냥 범주로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를 뭐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생체 인식 정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지만은 특징 정보까지 뭐 구구절절 특정해가지고 쓰지는 않았잖아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좀 용이한 거. 뭐 따지고 들어가면은 어쨌든 이 식별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생성한 이 특징 정보가 사실상은 생체 인식 정보로 보통은 정의를 하죠. 왜 위에서도 보면은 아래 있나요? 예. 일단 이렇게 폭넓게 하고 있어요. 생체 정보 중에서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끝이에요. 단지 이걸 세분화하면 원본이냐 특징이냐를 구분했기 때문에 추출한 이후에 걸로 더 들어가면은 그래서 일단 요 키워드 때문에 생체 인식 정보로서 요 내용을 체크해 드린 거고요. 자, 일단 요거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것들 다 체크하고 가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수기문서도 체계화 되면 그냥 읽기 시작했으니까 아래 거부터 보겠습니다. 예, 체계화되면 개인정보 파일이 맞지만 네, 표현이 있는데 이 교재 32페이지에 대한 거도 뭐 있지만은 일단 법을 다시 한번 보고 정의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구분이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잠깐 봤지만 키워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검색이에요. 체계적 배열,
집합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태를 정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전자적인 형태일 때는 이슈는 없어요. 뭐 엑셀 파일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어차피 표 형태로 쭉쭉쭉 잘 나와 있고 검색도 쉽죠. 찾기 누르면 되니까. 근데 수기일 때는 장부처럼 뭐 정리돼 있으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기 문서에 대해서는 뭐 하나의 팁이지만은 키워드로 따지면은 3긴 정도 기억해 두셔도 나쁠 건 없어요. 전화번호부 같은 거 나무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뭐예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 단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솔팅해가지고 배열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기 형태의 이런 형태도 개인정보 파일로 정의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수기 문서도 체계화되는 개인정보 파일이 맞다. 요거 말씀하신 거고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까 설명드릴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전자적인 형태만 카운트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개법법 33조의 급이니까 영향평가 대상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로 5만, 50만, 100만을 따진다. 이건 이제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이 뭡니까? 요건 거고요. 실제 그래서 표현을 좀 달리 내일 이제 수행 안내서 등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영향평가에 대한 수행이 있고요. 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은 후속 조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영향 평가를 하는 요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예시로 들었지만은 수기의 형태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점선으로 수기 문서의 흐름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뭐 잠깐 놓쳤거나 아니면은 또 리마인드 차원에서는 이 내용까지 다 너무 커버를 한 거고요. 다음 공공 시스템의 경우 인사정보와 접근 권한 연계, DB 연동이 의무 거냐? 예, 그렇죠. 쉽게 그냥 설명하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뭘 거냐면 민간은 뭐 해설서상 공고인데 우리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 아까 있었잖아요. 단일 개별 표준 배포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준용하라고 일단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은 어, 여기에서 인사정보와 연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Q&A가 뒤에 아마 같이 있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정보의 연계는 아까 제가 그 행정 예고 떴을 때 혹시 예고 떴을 때 좀 난리가 났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게 앞에 드러나 있었거든요. 이 자동으로 연계해서 자동으로 이것 때문에 솔루션 돈 주고 쓰고 뭐하고 해야 됩니다. 뭐 등등등 있잖아요. 어, 근데 열어는 놨습니다. 자동으로 연계가 곤란한 경우에 절차, 시행 등으로 완통제로 적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고시에서 나와 있던 내용처럼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 DB, 연동이라는 뭐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연계, 연동 어쨌든 인사정보와 맞물려 가지고 한쪽엔 남아 있고 한쪽은 뭐 얘만 빠져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되고 동시에 같이 실제 필요한 유효한 그 최신 정보대로 같이 실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 이런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질문들은 쭉 한 번씩 커버를 해드렸고요. 이제 남은 내용들 중에서 뭐 거의 또 30분이기 때문에 한 15분 내로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록 중에서도 이 정도의 내용들 또 참고하실 만하다 싶은 것들 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여기도 추가된 장표가 일부 있긴 합니다. 뭐 뒤쪽 편에. 화면 표시 제한에 대해서는 이거 예전에 기술적 가이적 보호 조치 예전에 프로그램 담겨 있었던 그 예시들이고요. 또 앞에서 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워터마크에 대한 것도 언급드렸고요. 방어벽 주요 내용 또한 그림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는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네트워크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리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도 뭐 도식화된 건 참고. 이건 뭐 심사든 평가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안전한 포트 열어야 되고, FTP 이런 거 쓰지 않고, SFTP라던가, 또는 대역대로 열려 있는 것들, 이런 거 다 이슈가 되는 것들은 IT 백그라운드 차원에서는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파업에 대한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어느 단에서 작동하는 거냐에 대한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얘도 넘어갈게요. 탐지, 이 DLP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DLP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네트워크이냐, 사실 뭐 호스트 기반이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네트워크 DLP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DLP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트워크 단에서 뭐 파일 용량 몇 이상이면은 승인받도록 뭐 통지한다던가 네트워크 단에서 통지하는 거 네트워크 DLP 그다음에 USB 꽂을 때 뭐 리드는 되는데 라이트 안 된다거나 엔드포인트 단에서 그러면 엔드포인트 DLP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탐지, 프라이버시 아이라던가 뭐나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익숙하실 거고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교재에 있던 그 방식 예시가 또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전송 시에 SSL 방식, TLS 통신 흔히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암호화 DRM 개념들, 뭐 엔드포인트 DLP라고 하는 호스트 DLP 예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랜에 대해서도 어, 특이사항은 없고 윕스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 요거는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의 좀 이슈가 많죠. 사실 이거 비용에 대한 이슈긴 하지만 처음에 업체 통해 가지고 할 때 설계할 때 이 어느 구간으로 통제할 거냐. 왜냐면 건물이 따다다다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 카페라던가 아니면 건물 다른 앞에 있는 건물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IDC 쪽에서나 금융 쪽은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뭐지? 망 차단에 대한 거 이건 앞에서 한 거니까. 이것도 안전사업부 조치에 뒤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적 방식이냐 논리적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뒤에 그림이 또 잘 나와 있어요. 물리적으로 아예 PC 두 대 쓸 거냐? 하나의 PC인데 스위치 같은 거 둬서 딸깍하면 화면이 두 개여가지고 이 안에서 전환. 딸깍딸깍 하면 이 화면 이 화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 그림은 아니죠. 하나인데 이 안에서 사실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죠. 업무망, 인터넷망 해가지고 스위치 딱딱딱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업무망 화면이 뜨는 거고 딱딱 바꾸면은 외부 인터넷 하는 그냥 화면이 바뀌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리적으로는 뭐 PC 기반이냐 서버 기반이냐 있지만 많이들 좀 익숙하신 거는 VDI, 버추얼 데스크탑 요거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도식화돼가지고 그림으로 잘 이해하기 쉽도록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부록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달달달달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어떤 개념인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는 게 적절한 것인지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을 수준이어야 될 거고요. 음, 개발보안 가이드 그 부분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나 점검 항목들 데이터 보안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정보에 대해서도 아까 본 개념 정도 그리고 이것도 1교시에서 많이들 다루셨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생체 인식 정보에 대한 거 가이드 안내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식별과 인증에 대한 거는 인가에 대한 개념과 함께 같이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어요. 처리 과정, 등록 절차, 위치 정보에 대한 거. 위치 정보 사업,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위치 정보 사업은 뭐 통신사 생각하시면 되죠. 위치 자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거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뭐 운동할 때뭐 이동 경로 따라가가지고 길 찾기 한다던가 뭐 하거나 기반, 위치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죠. 그 사업자도 구분이 된다라는 거, 용어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것도 사스, 파스, 아이아스, 뭐 최근에 뭐 다스부터 해가지고 클라우드 관련된 뭐 보안 인증 이제 국정적으로 통일되긴 하겠지만은 기본 개념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거고 27018 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미 안전수학보 조치에 대한 메인 내용,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교재에는 담겨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 담겨 있지 않은 글로벌 동향이라던가 이런 거 참조할 만한 부분은 여기 추가로 담았는데 일단 요거까지는 있을 거예요. 27018에 대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PII, 뭐 쉽게 그냥 개인정보라고도 얘기하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한 통제들인데, 이게 2019년 버전이다 보니까 ISO 27001, 2013년 버전에 맞춰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 27001은 22년 버전으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매핑을 해야 되는 작업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냥 동향 정도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현재 25년도 버전이 이미 개정돼서 퍼블리시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목차 풀네임으로 쭉 쓰면은 개인정보를 이제 처리하는 GDPR로 따지면 컨트롤러 프로세서 있죠? 위탁받아 처리하는 프로세서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던 그 이름에 대해서 플레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제목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25년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신 개정판이 나와 있고 강화된 법적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통합을 해서 국외 이전 보호 조치나 권리 보장, 유출 통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제 식별하고 그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27001 이제 22년 버전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매핑됐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27017이라는 게 또 추가로 글로벌 좀 동향에 있어서 볼만한 내용입니다. 얘는 17년도, 아니, 17년이 아니죠. 15년도에 나와서 실제 27001 부속서가 이제 2700에 있는 실무 강령 등에 대한 건데 이 컨트롤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드래프트, 어, 국제 표준에 대해서 드래프트 단계에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2년 IS 27001 22년 버전에 맞춰가지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드래프트가 끝나면 이제 파이널 드래프트로 넘어가서 국제 표준에 대한 FDIS가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었으면 표결 붙여가지고 최종 국제 표준으로 승격되게 될 겁니다. 그게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25년 뭐 이미 지났으니까 26년 또는 27년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글로벌 동향으로 또 담아드렸습니다. 기타 IoT 쪽에서는 뭐 스마트홈, 홈 IoT 아까에서 카메라라던가 뭐 센서 요 예시를 들었고요. 기타 사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뭐잘 나와 있으니까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5시 맞아요. 40분 좀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올라온 거 요거 하나 올라왔으니까 제가 봤으니까는 본 거니까는 요거까지는 같이 피드백을 드리고 오늘의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권장사항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행일까요? 했을 때
권장 권고라고 했을 때 요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규모라던가 특성이라던가 이거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모양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필수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 이후에 평가 지표하시고 실습할 때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법적 요건인지를 또 같이 체크합니다. 법적 요건이면 일단 필수니까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how to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수에 대한 얘기인 거죠. 어, 암호화해야 되는데 뭐 요거까지 하는 게 맞냐 아니냐 했을 때 이건 이제 실무에 대한 내용이죠. 평가나 심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때 그 전문성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이 조직의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적절하다 아니다.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그럴 때 좀 민감한 정보를 다루거나 규모가 크거나 뭐 이러면요. 웬만한 권장 사항들은 다 적용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권장, 권고, 안내서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보진 않고요. 이 사이에 뭘 따지시냐면은 정책 문서가 내부에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명문화한 그 범위 내의 통제를 위한 정책 문서, 정책 지침, 절차서 등에 대한 표현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뎁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가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미행이든 부이행이든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요 단계를 거쳐서 가지 뭐 안내서에 이게 권장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필수 법적 요건이 아닌데 이거 뭐 미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또 하시겠지만 이제 표현에 있어가지고 미행이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한 건인데 안 돼 있어요. 그럼 미행으로 바로 갈 겁니다. 근데 어, 대상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돼 있고 돼 있고 안 돼 있더라. 그러면 이 지표에 대해서는 부분이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 내일 지표할 때 다루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짧은 시간에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주요 내용 그리고 교재에 담겨 있는 부록에 대한 것들 중에 최근 뭐 글로벌 동향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틀 차